오늘은 약간 변화가 좀 이전하고 약간 다른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하고 시장 버블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새벽에 뭐 그냥 강세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약간 혼조세 비슷하게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시장은 내려갔고 우리나라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바뀌고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해주라입니다. 해주라의 이제 기사 중에 4월 26일자 약간의 인플레이션 호재라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얘기하는 월가의 얘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나왔던 건 아니고 그 예전부터 리플레이션이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아졌었죠. 그리고 순환매 정도 얘기가 다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이제 이것도 한국경제 해주라 4월 23일자 JP모건이 추측한 저평가주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금융주하고 유틸리티, 소비재, 통신주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주는 사실 경기 사이클 가장 초반에 사는 거고 이 세 가지는 가장 후반에 사는 건데 중간에 붕 뛰고 뭐 산업재나 소재주, 에너지 뭐 이런 그런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것들 중에 뭐 항공, 여행, 엔터테인먼트, 뭐 레저 이런 것들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붕 뜬 거죠 가운데가. 그리고 이게 4월 26일자 CS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인플레이션 방어주를 찾으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해주라에서 역시 보도했습니다. 4월 26일자인데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 방어주를 찾으라고 돼 있죠. 여기서 밑에 보면 이제 헬스케어하고 식음료 이제 주류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 경기가 지금 확장 국면에 아직 중반도 안 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간으로 보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놓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식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경기 방어주 관련 쪽으로 가는 걸 보면 일단 한 가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게 과도하게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실적도 나지 않은,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주식들이 배수를 높이친 것도 있지만 실적이 나지 않는 주식들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나 여행주예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것들은 아예 실적 자체가 지금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 관점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영역들로 중간 영역이 올라갔기 때문에 후반 영역, 상대적으로 덜 오른 후반 영역하고 상대적으로 전반 영역에 있지만 수익률이 기존에 있었던 중간 영역에 있는 것들만큼 나지 못했던 금융주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경기 사이클의 섹터 순환으로 막 돌아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들이 매력적이다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뉴스 보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월달에 팔라는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한번 거론해 드렸었죠. 그 헤지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작년에 못 갔었는데 장기 휴가를 가면서 주식을 다 팔고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모두 다 팔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식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다 팔고 어떻게 갑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아닐 거고 일정 수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건데 이 얘기만 스물스물 나오는 게 아니고. 버블 공포 얘기가 쪼물쪼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란이 1920년대에서 100년 만에 재현됐다. 그리고 이게 또 비스무리한 게 스페인 독감이 아마 2차 대전 후반에 있었을 거래요. 1918년도에서 2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리를 친 이후에 스페인 독감까지 하면서 그 뒤로 이제 폭발적으로 경제가 올라가면서 이제 쭉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주식시장이 밀고 올라왔죠. 물론 이제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중간 단계에 있긴 한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올라왔던 것 때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예전에 크게 붕괴됐던 것들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내부 기사인가 보네요.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사인데.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건 알고 계시고, 미국의 주택시장,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이 많이 올랐죠. 미국의 주택시장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주택시장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작년도 초반에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막 그리고 이제 주택 지수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명목 지수입니다. 20대 대도시하고 국가 전체 10대 국가. 근데 다 보시면 이제 이미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있었던 2006년 정점을 뚫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주택의 실질 가치가 표현된 차트는 없네요. 안타깝게도. 아마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만큼 다 올라갔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이 수준이 여기까지는 못 갔다 하더라도 금방에는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겁고, 그것 때문에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면 캔들 차트가 구리거든요. 이 구리 가격이 그 직전에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시기 마지막 정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가는 그렇지는 못하고, 전기차나 그린에너지 쪽에서 구리가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라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건 맞죠. 주식, 그 다음에 원자재 중에 일부 업종들, 그 다음에 뭐 주택시장 때문에 목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BDI 해운업 관련된 것도 많이 그러니까 해운 운임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광란의 비트코인 쪽이 있죠. 가상화폐.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건 도지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광란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특이한 거는 보시면 금값입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모든 가격대들이 고평가가 만들어지면 가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지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가는 영역이 어디냐면 미국의 국채예요. 10년 만기 국채.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빠지게 되면 그거가 위험하니까 안전한 미국 국채를 잡아가지고 이자를 받으면서 그냥 자기 가치를 보정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 국채에 많이 쏠려가고, 또 한 가지는 금으로 다시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금으로 쏠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금은 추세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초반부, 여기 코로나 팬데믹 초반부에는 강세를 쫙 보였다가 그 뒤로는 강세에서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걸 놓고 보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광란의 시간이 돼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붕괴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액센트나 모멘트,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시그널이 없습니다. 사실은 붕괴에 대한 시그널은. 이거 이외에 이게 하이힐드 채권과 국채 수익률 간의 그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이 스프레드가 시장이 위험해지면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면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근데 얘는 아직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래서 광란이니 뭐 붕괴나 조정의 위험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시장 전체가 그런 위험성에 들끓고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향후에 그런 위험성대로 움직여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왕설래가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1920년대, 그러니까 그 대공황 때 폭발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던 폭락,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연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급격히 조정받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 항상 존재하는데 아직도 연준의 그 말빨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로 아직은 좀 크게 시장에서 위험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연준이 대규모로 계속 그 액션을 취하고, 지금 연준이 예전에 액션 취한 거 이후로는 액션을 안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대규모로 살포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가치 자체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하나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아직 가치를 보정하고 유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긴축으로 회전하지 않고 전환하고 있는 국가가 없고 전부 다 양적 완화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물론 캐나다는 테이퍼링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아직은 제롬 파월 연준장이 백기사처럼 등장해가지고 액션을 취해서 주식을 떠받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완전히 될지 안 될지는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나서 주식이 반등한 이후에 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 될 것이고,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 이제 연준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시장 뉴스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격히 조정받았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밑에서 받쳐서 사는 형태. 그런데 그게 실제로 바닥에서 받쳐가지고 사긴 샀는데, 이게 진짜로 얘기한 1920년대처럼 붕괴되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거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걸 의미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1929년도 그때하고 1920년대 말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경제 시스템 상황이. 그래서 경제가 한순간에 주가가 붕괴된다고 해서 큰 이슈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슈라고 하면 뭐 IT 버블 붕괴 같은 경우에는 IT라고 하는 산업 자체에 대규모 자금이 밀려 들어갔는데 실제로 산업 생산성은 없고 이익도 없었죠. 그게 드러나면서 붕괴됐던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주택시장이 붕괴되면서, 주택가격이 사실 다른 서구 지역이나 이런 쪽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부터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미국은 2006년도 중반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주택가격이 내려간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그로 인해서 파생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CDS라고 하는 상품, 금융상품이 부실화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은 락다운을 시키면서 경제 활동을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느냐? 주가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제가 정점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중앙은행은 계속 경기 완화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옥죄는 게 아니고 부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경기가 충분히 팽창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향후에 진짜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게 되면 여행이나 숙박, 레저 이렇게 사람이 활동, 그 다음에 밀집이 가능한 그런 경제 활동들이 계속 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단순히 주가가 크게 조정받는다고 해서 경제가 쓸려 내려가면서 모두 다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내려가요. 그 내려가는 과정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서 잘 보지 못했던 건, 작년에 이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하이힐드 채권으로 금리가 낮아서 약간 생존이 좀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자금을 땡겨가지고 생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적지 않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여기 이 하이힐드 채권과 국채 간의 스프레드에 이 증가 현상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붕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떤 시그널들을 점진적으로 검증하면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그 높은 것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가서 모든 것을 다 붕괴시켜서, 예를 들면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렇게 공포감을 갖는 거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장이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이 많이 왔다는 시그널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많이 올랐던 것들을 빼고 자꾸 방어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 역시 더더욱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시그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수익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은 액션을 취하면 안 되는 때가 이제 조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일정 수준 항상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